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 2동, 중계 3동, 상계 6, 7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신 고 박환희 서울시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멀리서 지켜본 의원님의 리더십은 우리 후배들에게 훌륭한 본보기셨습니다. 비록 정당은 다를지라도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야흐로 노원구는 격변과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창동 차량기지,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등으로 새로이 땅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자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한파를 겪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교육과 힐링을 넘어 터져나오는 문화의 열망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이내 다시는 오지 않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경제 문화도시 노원의 주춧돌을 쌓아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한 점 보태고자 합니다. 오승록 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문제는 민생이고 답은 일자리입니다. 50만 노원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고 구민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청장님, 10월 11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를 만나서 창동 차량기지 일부에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기사 화면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으시죠? 예. 네.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입점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는 2026년도에 경쟁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서울시가 노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지지부진해지자 공사를 우선 완료하는 창동 차량기지에 복합 쇼핑몰을 입점시켜서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후보 시절에 창동 차량기지에 동구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구상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11월 22일자 대한경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기사를 냈는데 청장님 보셨습니까? 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바이오메디컬 단지 개발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창동 차량기지 일대 미래성장 거점 조성 사업 구상을 변경했다. 서울 동부권의 백년대계가 수정된 이유는 서울대병원 측이 병원 설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오지 않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확인했다.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유치에 실패했다. 원안을 변경해서 바이오메디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까지 열어서 기업 유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표현이 굉장히 이제 확정적이라서 눈길이 좀 많이 가는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청장님 그러면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단지 개발 계획이 수포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보도의 요지인데 서울시가 창동 차량기지 미래 성장 거점 조성 사업 구상 변경했습니까? 변경은 안 하고요. 아직 이제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다만 용역 착수 보고를 보니까 이제 옛날 바이오 위주의 그 어떤 컨텐츠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그 바이오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뭐 IT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쇼핑몰, 3분의 1은 업무 시설, 3분의 1은 뭐 호텔 이런 식으로 착수 보고의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물론 그 안에 또 바이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종합 뭐 이것저것 그냥 그 기업들 그 일자리가 되는 기업들을 좀 유치 가능한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금 방향을 넓혔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우리 노원구에 오셔가지고 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 노원구민 분들께서 대단히 환영하신 바 있는데 그보다는 살짝 색채가 조금 더 옅어지고 범위는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님은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분원 같은 게 유치되면 바이오가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이오 단지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와는 좀 별도로 병원이 없더라도 바이오 단지 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해 나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좀 송도 같은 바이오 단지가 이렇다 할 병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바이오 단지로서 굉장히 이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좀 그러니까 모아님의 도가 아니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거 좋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11월 17일 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 발언 보면은 서울대병원이 안 오는 걸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서 직접 확인했다. 여러 가지 의료법이라던가 상급병원 제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발언하신 거 아마 청장님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검토 의견은 서울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서 본원을 분리해서 노원에 짓는 거는 어차피 안 애초부터 됩니다. 의료법상 네, 그건 안 불가능한 됩니다.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 가까운 위치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였고 대신 종합병원으로서 분원은 가능하다라는 네, 게 네. 보건복지부의 네, 네. 입장이었고 현재까지 이 입장은 서울대병원도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로에 있는 그 병원이 1,800병상인데 그거를 1,100병상을 거기 남기고 700병상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다 짓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본원을 분리시키는 거는 네, 의료법상 안 되는 되고 거고요. 그거는 뭐그 제한 거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분원 형식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 분원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했던 건데 그 균형발전본부장은 마치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당연히 최초에 우리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할 때부터 당연히 공유를 해왔고 당연하죠. 인지를 했던 사안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분원 기자가 또 그걸 확인 안 한 거고요. 상급병원으로서 본원은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법칙에상 못 가는 것이다. 예, 이런 아마 거였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이 조금 옛날보다 약간 결이 달라진 건 결국은 그러니까 그 서울대 내에 재정, 그러니까 돈 마련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서울대병원장이 올해 3월에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임명이 안 되다가 어찌됐든 올해 3월에 병원장이 바뀌고 기조실장도 바뀌면서 저희가 만나봤더니 조금 이제 다른, 그러니까 걱정을 이야기하는 게 저희 그 서울대병원이 계속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민간 병원과는 저희는 다르다. 국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가 뭐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익만 쫓아갈 수는 없다 서울대병원이.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걸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금 그 시흥이나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분당에도 지금 그 뭡니까 저기 코로나 관련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거가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그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를 네, 하는 게 이제 재정상 부담이라는 얘기죠.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서울대 병원장과 기조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여기 저기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병원장이 바뀌면서 약간 그러니까 그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냐.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기류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와서 임상 실험이라도 연구 중심으로 간다는 거에는 크게 그 기류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장님, 서울대병원 측 직원이 우리 구청에 파견 나와 있죠. 업무 네, 협약에 따라서.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거부한 게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확인하신 그건 건 아니죠? 예, 예. 네,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의견을 서울대병원이 전달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전달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장권 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네,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는 전혀 뭐 예, 우리 네. 쪽에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때 서울대병원장하고 기조실장하고 저랑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같이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네. 때문에 이게 업무 협약 당사자도 모르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노원구에 반드시 안내를 했겠죠. 그렇죠. 우리 저희랑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 말씀대로 저 서울대병원 직원이 지금 여기 저희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지금 내년에 또 이제 서울대병원이 1년 연장이거든요. 이 직원에 대한 건 내년에도 계속 이 직원을 파견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지금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1년간 더 연장해서 근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서울대병원의 추진 속도나 태도가 이게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속도 조절을 하건 공식적으로 노원 서울대병원 계획을 파기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병원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흥 100곳 서울대병원이 이제 사업자 선정에 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총사업비 증액을 하면서
시흥 105 서울대병원도 내년도 착공을 거의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 최초에 이제 105도 어려운데 노원이 가능하겠나라는 일각의 그 내부의 우려는 좀 다소 불식된 것 같고요. 여전히 서울대병원이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과 토지 이용 비용에 대해서 부담 완화를 우리한테 이제 우리라도 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소 이제 뉘앙스가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또 최근에 도봉면허 시험장 기전 이류가 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서울대병원이 또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돌아섰던 게 면허 시험장이 이제 의정부로 안 간다. 면허 시험장 부지가 나가줘야 그쪽으로 가면 무상 양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땅을 서울대병원이. 근데 차량 기지 쪽으로 가면 그건 서울시 땅이라서 무상 양해가 안 됩니다. 원가라도 한 1,000억 정도는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부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이제 복합적으로 면허 시험장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 그쪽으로 못 가니 돈 부담이 더 되겠네. 그러면서 약간 조금 더 소극적이 된 게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면허 시험장을 의정부로 옮기는 거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역 이쪽이 아니라 의정부 군부대 쪽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 의정부 시장이 최근에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랑 이렇게 경찰청 간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또 좀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기류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알턴이었던 105 서울대병원 계획도 금리 인상과 자재값 인상 등의 여파로 살짝 주춤했는데 다시 정상 궤도를 찾은 것 같고요.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도 말씀하신 대로 새 물꼬를 터서 소위 이제 좀 다시 훈풍으로 변한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이제 서울시 관계자 아마 균형발전본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의 부정적인 보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그 앞선 보도들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 노원구나 의정부시나 여러 가지 이제 관계기관들이 이제 점차 난관을 좀 같이 헤쳐나가는 모양새인데 정작 서울시의 실무부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무를 총괄하는 여장건 본부장의 발언을 좀 더 보면 스타필드 타진을 한 배경을 두고 바이오 관련 연구원들이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으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은 대기업의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시의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역시 창동 차량기지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종합적인 쇼핑 기능을 가진 시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제 다른 시설을 유인하는 앵커 시설처럼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유사한 뉘앙스로 이제 답변을 하셔서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님께서 우리 노원구에 오셔서 구민께 드린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주시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 최근까지 서울시하고 긴밀한 소통을 좀 계속 취해오고 있을 텐데요, 청장님. 노원구가 파악하는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원래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여기 공약 걸 때 쇼핑몰이었어요. 쇼핑몰과 야구장이었습니다. 야구장은 그 전에 국회의원 후보가 했던 것 같고요. 원래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돌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쇼핑몰을 공약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이쪽 서울대병원 분원도 진행 중이었고 또 의지를 또 서울시장님 직접 서울대병원장한테 그때 당시 의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허 시험장 이전이 의정부로 또 가는 것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원래 공약과는 다르게 이쪽이 병원 중심의 바이오단지 조성으로 가는 게 맞겠다.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로서 굉장히 고맙게도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발표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노원 구민들의 의지 이런 걸 좀 따라주셔서 그렇게 이제 가던 차에 이제 면허 시험장 이전이 조금 난항을 거듭하고 그 사이에 이제 서울대 병원장이 바뀌면서 병원의 기류도 좀 바뀌고 이제 그래서 병원이 안 가면 바이오 단지를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러기는 또 저기 바로 이제 조만간에 저 공간은 비어지게 되니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마음이 이제 급하신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꼭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찾게 한 게 이제 가장 손쉬운 게 쇼핑몰을 또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세계하고 아마 접촉도 하시고 최근에는
균형발전본부에서 다양한 뭐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뭐 대기업들도 다 꼭 바이오가 아닌 다른 걸로 접촉을 계속 지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그 땅 임자 주인 입장에서는 저걸 허벌판 저렇게 기사처럼 허벌판 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바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향 자체가 그게 맞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르죠. 쇼핑몰은 이제 그거는 일부는 들어올 수 있으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거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주 시설이 될 수 없고 부대 시설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래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오에 관한 꼭 서울대병원이 아니더라도 바이오 단지를 육성해야 된다고 서울시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아 바이오 단지는 이제 끝났어. 병원 안 오니까 끝난 거야. 다른 걸로 해야 돼. 딱 이렇게 고정관념화 돼버리니까 저희가 바이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고 뭐 보스턴 사례가 이렇다 우리가 뭐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이오 기업들 접촉도 하지 않고 접촉도 보니까 본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한 것 같고 정말 바이오 단지를 유치할 거였으면 송도도 찾아가 보고 오송도 찾아가 보고 전국 같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까운 홍릉 바이오 허브 단지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간 때문에 못 키우니까 이쪽으로 같이 연접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이 바이오 홍릉 가서 바이오 허브 가서 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거죠. 바이오 쪽으로는 이미 병원과 함께 끝났다. 다른 거 할 거야. 쇼핑몰 하다 보면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이고요. 그거는 서울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 구민들이 수십 년간 여기에 일자리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라든가 병원을 이야기했던 거지 그걸 쇼핑몰로 대체해서 일자리 단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죠. 주민들도. 근데 쇼핑몰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다 하남이나 고양 사례에서 다 드러났는데 되지도 않는 교통만 막히고 주변 상권 다 죽이고 그 엄청난 쇼핑 시설을 갖다 놓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건 아무리 좋습니다. 서울시 땅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수도권 동북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서 어찌 견해가 같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 스타필드형 상업시설의 가능성을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실제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간 제가 나름대로 연구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의 대형 복합 쇼핑몰을 메인으로 검토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자료를 보시죠. 네, 복합 쇼핑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과연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다소 악영향을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국책기관 등의 연구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고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고용 창출 또한 실제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자, 복합 쇼핑몰 난립이 불거지던 게 2014년경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연구입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시 반경 15km 안팎의 상권에 영향을 주면서 영향권 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35에서 50% 가량 감소했다. 전통시장 34, 일반 상점가 41, 도로변 상가 35.7, 집합상가 56.4% 정도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4년 연구 결과였고 2020년에는 스타필드 고양점 개정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 66%가 매출이 감소했다. 그 감소율은 평균 31.58%였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고객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 2017년도 연구 자료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 수를 확인해 보니까 원거리 상권은 매출 감소세가 뚜렷했고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 소매, 유통, 음식점 등인데 이런 거는 복합 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기존의 소상공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내몰림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문제였더니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한번 됐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이
신세계 직접 고용 정규직은 7.8%인 373명뿐이었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홍익표 국회의원 발로 나왔지만 원래는 하남시 의원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추진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한 지역사회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장밋빛 미래도 대단히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근데 실제로 고용하는 형태를 보니까 정규직이 7.8%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대부분 협력사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더라.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남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그 의원님의 주된 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타필드 하남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이 7,000개였는데 정규직 사무직에 취업한 하남 시민은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이제 아웃소싱. 그리고 여주에 이제 실세계가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을 했을 때도 직접 고용 정규 직원은 전체 1,300여 명 중에 0.8%인 11명밖에 없었다. 이것도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어서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교통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연구원, 여기도 국책연구국인데요.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에 끼치는 영향을 스타필드가 입점한 하남시와 고양시를 분석을 했죠. 복합 쇼핑몰 유발 교통의 주변 도로 혼잡 정도, 뭐 주차, 안전, 생활 환경 등 4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지표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연구적인 결과로도 드러났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복합 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시는 대로 교통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주민 생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라는 게 그간의 연구 결과인데, 청장님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거는. 네, 좋습니다. 서울시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복합 쇼핑몰 운영사가 있습니다. 앞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 회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입점 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는데요.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옛날 이제 하남 유니온 스퀘어로 돼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스타필드 프로젝트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을 짓겠다면서 개발사가 그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던 그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신세계의 경우에 스타필드 하남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의 경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다름에도 두 계획서가 복사본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했다. 그 법에 따라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모두 적시하도록 했는데도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타격이 큰 외식업, 의류, 패션업은 분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라는 허술하게 작성된 점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사업 찬성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잠깐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추진 결의문 같은 형태입니다. 복합 쇼핑몰 개장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수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후대에 드러났고,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됐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인구 통계 현황 종합적 분석. 하남시는 4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을 높음으로 복합 쇼핑몰 개발이 일자리 창출, 인근 지역 소비 흡수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서 소득 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백데이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소득이 오른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계획서입니다. 상권 영향 특성을 봐도 기존 상권과의 중복 상품이 적다라는 등으로 지역 발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외식업, 의류업, 패션업 같은 중복 업종의 피해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시행규칙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객관적,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됐던 상권 영향 기술서 요걸 보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도입의 필요성만을 얘기할 뿐 기존 상권의 침해 정도 관련된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산업부가 이러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에 적혀 있음에도 어디를 봐도 자체 연구 용역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일 우리 노원구에 이제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게 지역 협력 계획서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할 때 지역 협력 계획서를 낸 건데 이게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는 건데 이게 한 장, 요 딱 한 장입니다. 앞서 수많은 자료에 비해서 요 딱 한 장 나와 있는데 신세계가 사업 수행 시 밝혔던 고용 효과 7,000명에 대해서는 아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획서에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고객 편의 시설을 구비한다. 라고 대단히 지역 중소상인 상생 관련 방안에도 선언적인 문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타필드 하남의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가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 복합 쇼핑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열거한 사업 찬성 보고서나 마찬가지인데 앞서 연구 결과를 보셨다시피 수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제 도로교통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런 상업 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돼서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스타필드 하남 지금 영업주의죠. 고향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이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작성한 회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뭐 산업연구원이든 중소기업연구원이든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적 시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즉 객관적 종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산업부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편향된 보고서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스타필드 하남이 그 자료를 스타필드 고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문구와 토시가 유사합니다. 하남과 고향의 경제사정과 인구 특성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썼는데 둘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 쇼핑몰과 같은 대형 쇼핑몰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을 뜯어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만약에 이제 우리 노원에 대형 복합 쇼핑몰 추진을 하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노원구청 청장님은 이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존과 그러니까 서울시가 접촉했다는 이 회사가 기존에 제출했던 이런 계획서와 그 이행 정도를 보면은 대단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동 차량기지와 도보면허 시험장 땅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다면 행정 책임자로 용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거니까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으로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두 개 복합 쇼핑몰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소상공인진흥공단 그것도 국책기관들입니다. 국책기관들이 이미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 관련 연구기관이고요. 거기서 이미 이게 입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었다는 게 다 이미 결론이 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 계획일 뿐인 거고요.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혹시나 해서 아남 스타필드 주변에 그러면 혹시 인구가 늘었을까? 그 주변에 인근 동에 전입, 전출 이걸 자료를 봤는데요. 인구 유입 효과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개 동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련해서 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구 유입 효과도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아까 보면 정규직은 거의 뭐 미미하고 전부 다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뭐 협력 저렇게 2-3천 명의 협력 사원이라는 게 여기 이사 오지도 않고 그냥 출퇴근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할 바에야 제가 최근에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다녀와 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 여러 가지 한 대여섯 명의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게 이제 그 분양을 해준 곳인데
500실 정도가 있었는데 하루에 유동인구가 7,000명입니다. 7,000명. 지식산업센터에 500실을 만들어서 7,000명 유동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거죠. 저거는. 저 어마어마한 저렇게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도. 저희 노원구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게 주변 상권을 내몰림 효과라는 게 안 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평가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 쇼핑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악마화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복합 쇼핑몰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여러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상권이 밀집되거나 도심지에 해서는 안 된다. 원래 복합 쇼핑몰도 미국에서는 교외의 야외에 아주 넓은 데서 엄청나게 대규모의 창고를 지어서 인근의 상권에 굳이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관광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복합 쇼핑몰 형태인데, 이렇게 지역 상권 생태계, 특히 밀집된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미 입점한 뒤에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된다.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중, 3중 자영업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과연 복합 쇼핑몰의 입점에 관한 우리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상권도 상권이지만 저희가 가장 우선 줘야 될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유치할 수 있죠. 근데 뭐 여러 기관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노원구에가 산업단지가 많았습니다. 구로처럼 뭐 디지털 단지처럼 산업단지가 많아가지고 일자리는 넘쳐요. 근데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 우리 많은 노원구민들이 여기는 잠만 자는 곳이 일자리는 없고 계속 출퇴근하는, 오늘 아침에도 기사에 나왔었다면 노원에서 강남 출퇴근하는 게 월 70만 원 드는 걸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에 쓰는 비용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쇼핑몰보다는 일자리 단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쇼핑몰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노원구민들의 생각이겠죠. 청장님, 창동차량기지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노원구민 여론조사 시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인가 아니 올해 오세훈 씨 재작년인가요? 발표할 때 발표할 즈음에서 했었는데 당연히 뭐 한 거의 64% 정도가 바이오 단지를 동의를 하셨고요. 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그래도 쇼핑몰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연령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30대부터는 뭐 바이오 단지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해서 60대 이상은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서울대병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매력 때문에 그런 것 차치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주민들은 그렇게 좀 이미 합의가 돼 있고 그걸 좀 선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창동차량계좌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우선이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첨단 산업 일자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노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구민들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핵심이 이제 앵커 시설로서 연구 중심 병원 들어서는 건데, 그런데 이 최근에 워낙 이제 우리 노원구가 그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그 의사타진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대학병원들에서 왜 서울시와 노원구는 서울대만 바라보냐, 이런 얘기들도 좀 왕왕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개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연합체를 꾸려서라도 연구중심병원은 우리도 같이 하자라는 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최초에 이제 서울대병원의 러브콜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흔들림 없이 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뭐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정말 원하는 조건을 만들더라도 마냥 서울대병원의 마지막 결단만을 기다리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MOU까지 맺고 직원까지 파견을 하는 투자와 약속까지 했는데 요를 이제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관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 하락일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뭐 재정적이든 어떤 정치적이든 여러 여건으로 어렵다 한다면
대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연합병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예 최종적으로 서울대병원이 분원 설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워낙에 말씀대로 러브콜이 강했고 서울대병원이 강한 의지를 보였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은 아마 전혀 여기를 들어올 비집고들 틈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조금 주춤하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조금 이제 러브콜이 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병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뭐 여기서 아직 밝히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래서 어찌 됐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일자리 단지가 바이오 단지가 중심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턴이 세계 제1위의 바이오 단지가 됐는데, 거기 이제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가 지난주에 노원에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다. 보스턴에서 바이오 단지가 세계 1위가 됐지만 그 중에 바이오가 전체가 이 정도면 병원은 아주 극히 일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이 정도, 그다음에 그 어린이 병원이 있고 또 여성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병원 3개가 있는데 그 병원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극히 일부다. 실제로 바이오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관에서 좀 만들어주고 민간들이 참여하게 하면 저절로 불이 붙는다. 또 이런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는 워낙에 이제 처음부터 그게 컸기 때문에 그 방향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플랜 B, 플랜 C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연구 중심 병원이 이제 이게 무슨 허가병상 이게 아니게 또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병원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임상 실험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한 병상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실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사냥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좀 찾아들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기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런 쪽도 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여기 빅5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유력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연구 중심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랑 조만간에 접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하필 바이오냐에 대해서는 물론 김정선 교수님 오셔서 물론 바이오가 가진 엄청난 파급력 설명을 국민들께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끼리의 얘기는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6월달에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했고, 이처럼 중앙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다양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의지가 중앙 정부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왜 그러냐? 이제 대한민국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그야말로 바이오 분야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주 첨예한 각축장인데, 이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발을 빼는 게 노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체의 경쟁력 후퇴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토론한 대로 청장님, 그 서울시에서 바이오가 아닌 여러 가지 가능성도 좀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최초의 색채가 다소 옅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서울시가 이 사업의 헤게모니를 상당 부분 지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열망과 또 그에 걸맞는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스턴대 김종선 교수 이야기가 4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기술들이 전 세계를 40년 동안 지배해 왔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지금 뭐 IT나 이런 게 다 그쪽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때 어느 누구도 실리콘밸리를 그렇게 클 거라고 다 예상을 못했듯이 이제는 그 시대에서 바이오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이오의 중요성, 그리고 말은 바이오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정신, 이게 얼마나 세계를 제패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올해 3월에 미국 보스턴까지 가셔서 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그때도 이제 다 만나고 뭐 그때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이게 너무 바이오가 당장 뭐 투자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실패할 확률을 다 감안하고
그렇게 지그시 이제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바이오 시대로 가고 있고 이 바이오의 중요성을 먼저 캐치하고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그 해당 부서의 본부장은 자꾸 이제 선입견이 생기니까 바이오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오는 게 우왕좌왕 그냥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막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뭐 그 본부장이 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흐트러 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수습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좋습니다. 내에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좀 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바이오에 관련된 관심과 좀 우리들도 그 어떤 의사소통이나 학습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창동 촬영기지 완전 이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대략 3년, 4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서울대병원 R&D, 그 연구중심병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한편 우리 스스로 기업과 투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얘기를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비단 바이오만 분야가 국한된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기업 투자와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 유치를 하는 연습을 우리 행정도 해야 된다. 되레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생태계, 김정선 교수님이 강조한 창업가 정신을 우리의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것인가, 그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것인가를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손발이 되는 이제 공직자와 담당 분들께서 이 창업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백약에 모요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쌓여야 되죠. 보스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시작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노원구도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받침할 재정과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성동구 보고 오셨겠지만 자치구의 명운을 걸고 벤처 스타트업을 키워서 일자리 만들고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아울러서 이제 산업을 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바이오로 그렇게 모아갈 건데 우리보다 대략 한 4, 5년 정도는 앞서 있는 자치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저희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대적인 일자리 단지도 만들고 창업지원 센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의 시간표를 보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역량이 있는 컨설턴트나 전문가 그룹을 해서 노원구의 창업지원 센터 같은 걸 조성을 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노원구가 기업을 받아들일 연습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저 땅이 노원구 땅이 아니었고 서울시 땅과 경찰청 땅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아무리 구상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게 불암산 나비정원처럼 제가 마음대로 구상해가지고 예산 투자해서 바로 바꿔버리는 땅이 아니어서 굉장히 그럼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고 경찰청만 쳐다보고 있고 의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야겠다. 우리 노원구가 누가 만들어주지 않더라고. 이게 우리가 컨텐츠가 없고 우리가 내용이 없으니까 외풍에 흔들려 버립니다. 서울대 병원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당장 거기서 흔들리죠.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찌됐든 이런 외풍에 휩쓸려서 그냥 다른 데로 또 하자는 게 속수무책으로 또 그 이야기 듣고 또 노원구 일부 여론이 또 거기에 호응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되든 안 되든 안을 만들고 내가 기업들을 만나고 지금 바이오 기업협회 이승규 부회장하고 이야기해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굴지 바이오 기업들이 600개가 들어와 있는데 물어봤답니다. 그 부회장이 어떠냐 노원구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 좋다. 원래 지금 많은 인재 바이오는 제일 핵심이 인재인데 인재들이 판교 밑으로 안 내려 용인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 왜 안 내려갑니까? 교육 때문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입지가 너무 좋고 은행사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연구원들이나 이런 인재들이 이쪽으로 다만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만들 수 있고 편의시설하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퇴근해서 놀거리, 볼거리, 뭐 우리 공연장도 만들어지고요 도봉구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젊은 인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600개 기업을 제가 다 타다니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다만 이 땅에 대한 조건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원구가 나서서 이제는 해야 된다. 서울시나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 본부장은 직접 가서 만나지도 않습니까? 밑에 직원들 가서 만나고 와서 안 된대? 안 된답니다. 시장님께 딱. 안 한대요. 안 온대요. 거기는 뭐 입지가 북쪽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될 일도 안 되고요. 의지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바이오에 대한.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몸으로 판다고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맞게 좀 인력 좀 충원도 좀 하고요. 네. 뭐 이제 조직을 뭐 어떻게 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암담합니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과연 이 일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딪혀서 해봐야 되겠다. 저부터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좀 동의와 좀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화와 경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문화도시 기치를 내건 이래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노원구에 좀 새로운 풍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월에 이제 정월대보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월에 땡신농원까지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문화를 향한 열망이 상당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신 것 같은데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노원구의 변심에 관심을 두고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교육, 복지, 힐링과 같은 행정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는데 이제는 문화 관광형 축제 같은 것도 우리를 많이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문제 내년인데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 행사 명목 최종 집행 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억 가량 감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축제 예산은 한 2천만 원인가 줄어든 걸로 편성이 됐을 것이고요. 아마 문화 전체 예산이 조금 그렇게 5억 줄었나?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자료는 이제 올해년도 최종 현액, 그러니까 다 들어간 추경까지 포함한 게 이제 30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축제 비용으로 편성된 게 25억 정도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되레 국민들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질 거고 이게 한번 탄력을 붙었을 때 과연 이 모아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취할 것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문화산업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제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는 문화와 경제로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문화 경쟁력이 곧 돈이죠. 그래서 지금의 재정 투입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모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가 유명해지면 우리는 기업이나 민간에게 거꾸로 후원이나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규모를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출발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이제 전국구 축제가 돼버려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가까운 중랑구만 해도 중랑구에서 시작한 장미축제가 이제 대규모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서울 장미축제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살펴보니까 누적 방문객이 260만 명 축제 참여 지역 주민만 관내 355개 단체 6,800명이고 경제 효과 추산 146억 참여 부수 그날 이제 부스의 직접적인 매출만 8억이 넘는다라는 게 서울 장미축제의 성과였습니다. 노원 달빛 산책도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이 올라가면 이제 보름이 넘는 기간과 긴 동선을 이제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협업을 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이고 홍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 투입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꾸로 우리가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 댄싱 노원이 말 그대로 서울을 흔드는 축제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 생산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생각하는 핵심인데 노원의 문화가 이제 구민의 단순한 문화 복지를 넘어서서 지역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좀 적극적인 투자와 원대한 방향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고 덧붙여서 좀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문화에다가 지역 경제 참여 그리고 문화 산업 육성 그리고 환경까지 이제 더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을 보면은 문화의 가장 큰 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는데
주요 문화 행사에 이제 탄소 중립 캠페인을 반드시 배치를 하자. 행사를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친환경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를 한데 수만 수십만 인파와 구민들이 모였을 때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홍보물, 부스, 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같이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지구의 날 행사를 10번 여는 것보다 수제맥주 축제 한 번에서 캠페인을 잘하는 게 저는 더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이 된다. 그게 더 구민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중랑 장미축제 사례도 봤듯이 이제 잘된 축제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래서 각 지자체가 관광형 지역 축제를 개발하는 데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요 행사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노원 엑스포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수제맥주 축제 경제 효과 분석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먹거리 관련해서 총 매출액이 3억을 넘겼고요. 차 없는 거리 축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에 아이템이 붙으니까 그 또한 여러 가지 정말 구민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단독으로 사회적 경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뭐 몇 배 차이 나는 구민들의 참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평일 별도로 개최하는 개별 행사보다 주요 관광형 축제와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러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옥석을 가려내면 자연히 이제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문화 경쟁력을 함께 성장시킬 파트너로서 문화기업과 기업인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한 기업, 정말 우리 축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기업들이 관외에 있으면 관외로 이전을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 노원구에 오면 문화, 축제 이런 걸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이러한 주역들이 노원의 경제를 키우는 데 앞장서고 지역의 고용을 이끄는 선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존경하는 이용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의원님이 주로 하시는 게 e스포츠. 우리가 안 해본 영역인데 서울시에 이런 e스포츠 같은 거를 좀 헤게모니화하는 지구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청년 인구도 많고 청소년 인구도 많고 천하의 은행사거리 볼 때마다 참 이 친구들에게 조금의 힐링과 휴식을 더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우리도 워터파크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도 고민하는데 정작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e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생각하고 좀 주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세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장님? 저희 박희강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문화행사 관련한 내용은 질문 요지서 사항에 없는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오늘 그 의무적으로 답변하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말씀하셔도 좋고 네, 좋습니다. 서면으로 네. 또 하셔도 됩니다. 예,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올해 아주 요란하고 좀 떠들썩하고 너무 과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주민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좀 알리기에 바빴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 노원구 축제 전국 축제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 노원 구민들께 워낙에 볼거리가 없고 문화 불모지로 남아 있어서 이걸 좀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에는 기본 발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서울의 축제로 키우겠다, 전국의 축제로 키워야겠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려지고 이런 건 있는데 아직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는 사람들 분석해 보면 수제맥주 축제가 한 5만, 그다음에 댄싱 노원이 16만, 하여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놀랬던 게 이제 달빛 산책이 어젠가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녀간 주민들 숫자가 24일 동안 했는데 98만 명 다녀간 걸로 나왔고요. 거기에 우리 70%가 노원 구민들이고 한 30%가 이제 관내 주민들이어서 근데 아직은 이제 장미 축제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치구들이 어떤 관광 축제를 기획하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맥주 축제도 서울시에는 해봤을 법도 한데 우리 노원구가 최초였고요.
물론 시장 같은 데서 조그맣게 한 건 있었습니다. 지방은 뭐 이런 축제들이 뭐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관광 축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울시 축제가 있거나 뭐 중앙 집중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제맥주 축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번에 그 11월에 했던 경춘선 숲길에 커피 축제도 이제 물론 아주 조금 소규모로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축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좀 어떻게 더 안을까, 경춘선 숲길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는. 근데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커피 축제 한 데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의 트렌드인데도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 데가 없죠.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되 뭐 어찌 됐든 각 부서가 지금 내년 예산을 30%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문화행사를 또 그렇게 막 늘리고 증액하는 건 좀, 저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만 조금 동의해 주시면, 올해 수준 예산 가지고 제가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는 좀 더 그 돈으로 좀 뭐 아쉬운 대로 부족하지만 좀 올해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료 시간 3분 전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정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차단될 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정치는 길을 내고 행정은 그 뒤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승록 구청장과 함께 우리 50만 노원구민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적북적했던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구민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올해도 일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소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꼭 유능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남은 한 달 새해에 품은 소망과 다짐을 이루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